네, 안녕하세요.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층간소음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기준선이 있으면요, 이 기준선을 좀 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게 사건화가 되려고 하면요, 측정기가 있어야 돼요. 윗집이든 뭐 옆집이든 이 데시벨이라고 하죠. 이제 소리에 대한 부분 크기를 이제 보이고요, 그 영상을 이렇게 찍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 데시벨로 이날 이렇게 큰 소리가 울렸다라는 부분을요, 이제 갖춰두는 게 낫고요. 이게 한 번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 번이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거잖아요. 메모장에 각각 내가 고통받았던 날 기재하고요, 각각 이런 어떤 소음 측정에 대한 부분이 좀 있으시면 이제 소송하기는 좀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상대방한테 위자료 청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 때문에 이제 상대방은 좀 더 조심하겠죠.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정리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은요, 결국에는 위자료 청구고요. 위자료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약합니다. 위자료 금액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한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크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위자료 금액이 사망에 대한 부분, 정신적 손해를 1억 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들이다, 만약 형사적인 부분이다 하더라도 몇백만 원 안 나오는 구조고요. 아마 이 소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게 크지 않았다라고 하면 몇십만 원 수준에서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 소송 제기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영상 보면 밀대로 위층을 친다거나 아니면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그 부분을 위쪽으로 전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위층에 위층으로 이사 간다거나 이런 방안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런 방안들은 결국에는 상대방 입장에서 또 우리가 동일하게 하는 것처럼 소음 측정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제3기관을 통해서 좀 정리한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층간소음이 심하면요, 아파트인 구조에는 요새 관리사무소 통해서 일단 어필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직접 상대방과 소통하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관리사무실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요. 요새는 국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중재를 한다거나 도움을 또 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센터 통해서 이제 진정 민원 제기를 하셔서 상대방과의 어떤 조정이나 중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소송 비용도 좀 아낄 수 있으니까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추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요, 영상 아래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이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김동창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